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주말반 첫날인데,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일정이 많이 꼬였어요. 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이 많이 꼬여서 내년 시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본래 시험인 5월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일정이. 근데 내년 시험 일정이 안 나와서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안짝을 보시면, 올해 시험은 원래 5월과 다르게 8월 8일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1차가 9월 9일이지만, 이 당일날 바로 알 수 있어요. 당일날 12시 40분에 시험이 끝나거든요. 2시에 나와요. 2시에. 2시에 뭐가 나오냐면 정답이 나와요. 1차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정답이 나오면 그게 절대평가 기준으로 합격이 되죠. 그래서 그날 1시에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초조하고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그냥 채점에서 내가 꽈락 없고 60점 넘으면 합격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주 극한적으로 딱 한 문제가 뭔가 내가 한 문제 잘 떨어졌어요. 그 가채점 했을 때. 근데 뭔가 그게 문제가 오류가 있거나 복수 정답 처리가 돼서 예외적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정말 이제 극히 예외여서 그 사람들이 이제 9월 9일 알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날 바로 알 수 있어요. 시험 당일날. 그래서 8월 9일부터 2차 강의가 바로 열려요. 그리고 2차 시험은 원래는 3개월 뒤인 5월이었으면 8월에 보지만 이게 1차가 늦어져서 2차도 올해 12월로 늦어졌어요. 근데 2차는 1대 3월 3일 알 수 있어요. 3개월 뒤에. 2차는 진짜 교수님들이 수기로 다 일일이 채점해야 되는 과정이고 5천 명이기 때문에 이 발표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3달 넘게 있죠. 그래서 이때 동안 또 이제 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는 다음 시험에 1차가 면제되기 때문에 2차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 보는 걸 동차라고 그러고 이제 다음에 2차만 보는 걸 유해라고 보통 시험계에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험 제도는 이렇고 그래서 세무사 시험 구성을 보시면 1차에 이제 4과목이 총 출제가 되는데 공부하셔야 되는 건 5과목이죠. 왜냐하면 회계학의 재무 원가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과목이 달라 실질적으로는 5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법, 그 다음에 재정학, 상법, 민법, 행소법 중 선택이죠. 근데 요즘 대세는 행소법이죠. 요즘 대세는 행소법. 행소법이 양이 적어요. 양이 적고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좀 고득점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행소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다른 시험을 준비하거나 예전에 뭐 대학교 전공 때 상법이나 민법을 배워서 좀 기초 지식이 많이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상법, 민법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셋 다 기본 베이스가 없다라고 하면 좀 대세는 행소법이다. 대세는 행소법. 근데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 세법이 왜 중요하냐면 얼마나 중요하고 이제 세법을 얼마나 힘을 쏟으셔야 되냐면 1차까지는 중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좀 소홀히 하고 심지어 이제 어렵고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제끼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막 법인세를 통으로 날려요. 지금은 안 믿기죠. 왜 어떻게 법인세를 날려? 날려요. 수험세 거의 반이 날려요. 그만큼 이 5과목의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처음에는 다 듣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좀 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재정학이랑 행소, 고득점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에서 8484 전략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죠. 8484 전략 들어봤어요? 재정학, 행소가 80점, 회계학, 세법이 40점. 이렇게 하면 어차피 평균 60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수험생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도 1차는 많이 합격을 해요. 그러나 2차에서 유예 가서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1차에 약간 단기간에 좀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어차피 2차까지 합격해야 되는 세무사 시험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게 좋은 점수는 아니라고 봐요. 제일 적인 1차는 7575예요. 7575. 75씩 75씩. 그래도 회계학 세법이 50점 이상은 나와야지 공부 좀 했다예요. 공부 좀 했다. 뭐 60점 이상 나면 진짜 열심히 했다. 뭐 70점 나면 와 진짜 동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에서는 세법의 중요도가 많이 느껴지지 않지만 왜 4848이 위험하냐면 요 노란색 친 3과목 있죠. 2차는 4과목을 일단 5과목이 있지만 4과목을 일단 파요. 근데 회계학 일부에 재무원가가 또 같이 들어가 있어서 5과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총 4과목으로 400점을 봐요. 400점. 하루 종일 봐요. 하루 종일. 근데 요 3과목이 다 세법이요. 이거 회계학 2부가 아니라 명칭만 회계학 2부지 세법 계산형이에요. 세법 계산형. 이것도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요 세법학 1, 2는 세법 논수령이에요. 판례와 세법 취지를 가지고 어떤 사례를 판단하셔야 돼요. 느낌만 들어도 엄청 어렵죠. 법령은 당연히 기본 알고 있어야 되고 법령에 만들어진 취지와 어떤 판례 사례를 통해서 사례 판단, 관련 법령, 결론을 정확히 도출해내는 시험이에요.
그거를 100점, 100점, 200점에 나와요. 세무사니까. 400점 중에 300점이 세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2차 가서 새롭게 배우냐? 새롭게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상당수는 요 1차 내용이 연결돼요. 1차 때 탄탄히 잘 해놓으시면 그만큼 2차가 수월한 거고 1차 때 세법 소홀히 하면 2차 때 해야 될 게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차 합격생 딱 떨어졌을 때 일단 출발점이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1차 점수에 따라서 2차의 출발점은 달라져 있다. 1차 때 세법 힘들지만 오랫동안 그 시간이 걸리는 과목이지만 걸릴 만큼 열심히 투자해야 돼요. 열심히. 2차에 달라져요. 2차에. 재무회계 윤노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재무회계 뭐 원가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사실 이제 정립해야 되는 내용인데 요 해법과 원투는 다 못해요. 다 못해요. 수험생이. 일단 그 공부 상상으로는 일정 한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해서 다 50점대 대부분이. 진짜 극히소수로 고득점이 있겠죠. 근데 거의 다 4, 50대, 거의 다 4, 50대. 근데 그 열심히 했을 때 기준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했을 때. 근데 회계학 뭐든 잘하는 사람은 막 95점을 맞아요. 실제 시험에서. 못한 사람은 60점을 맞아요. 거기서 30점 차이가 나죠. 그럼 2차는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점수 편차가 높은 회계학 원을 또 잘하셔야 합격해요. 아이러니하게. 세법이 이렇게 비중 나오지만 합격에 또 큰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건 회원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과목을 다 잘하셔야 되지만 회계학이랑 세법을 특히 잘해야 된다. 세무사 시험 특히 잘해야 돼요. 특히. 그 다음에 1차 시험 방식을 말씀드리면 일단 오지선다예요. 5개 중에 잘 찍으셔야 되는데 잘 풀어야겠죠. 1교시에 재정학습법 보고 2교시에 회계학이랑 선택법 보는데 80분씩 보고 40문제씩이기 때문에 1분에 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1분에 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건 30초 만에 풀 수도 있고 어떤 건 10분을 줘도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막판에 들어가시면 어차피 40문제 못 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낸 시험 제도 자체가 아니에요. 이 세무사 시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40문제를 내가 풀어서 100점을 맞춘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만들 수조차 없어요. 모든 진짜 세법 100년 있는 경력자도 100점이 나올 수가 없는 시험이야. 절대로. 그렇게 풀게 안 내요. 절대. 근데 공부는 최대한 100점을 하시고 시험 풀 때는 세법은 6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애초에 6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50점이니까 50점을 위한 공부를 할래요. 라고 하면 꽈락이 뜨는 거고 80점, 90점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서 어려운 건 안 풀고 쉬운 건 풀어서 일단 합격하고 그 공부해 놓은 걸 2차 때 쏘는 시험이에요. 1차는 어차피 세법 고득점 자체가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화 행소에서 고득점을 맞고 회계학 세법에서 최대한 점수를 보류한 시험이 맞지만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그거 엄청 중요한데요. 엄청 중요한데요. 공부는 다 하고 시험장에서 제끼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공부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서 에이 다 40점 목표네. 세법 40점만 목표로 하지 해서 이거 제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고 안 푸는 거랑 애초에 안 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영어, 혹시 지금 영어가 안 되신 분들은 무조건 한 달 안에 영어 하세요. 무조건 한 달 안에 세무사 시험을 좀 소홀히 하더라도 영어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영어를 무조건.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 이것도. 왜냐면 이제 공부하면서 영어도 한두 번 하면 언젠간 되겠지. 그 사람들이 12월까지 영어 안 돼 있어서 짐 떠나고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의외로 이게 공부하다 보면 영어 할 시간이 없어요. 영어를 빨리 끝내놔야 돼. 그냥 빨리 끝내놔야 돼. 혹시라도 진짜. 그래서 영어는 이제 토익 등등에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주로 토익을 많이 하죠. 주로 토익을 많이 하는데 이제 좀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하다. 나 영어가 약해.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 정립해야 된다면 GTF를 추천드려요. GTF를. 저도 뭐 안 해봤지만 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다를 수도 있어요. 다수의 의견이에요. GTF가 상대적으로 문제수가 일단 적어요. 토익은 문제수가 많고 최근에 제도가 바뀌어서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GTF는 아직까지 그래도 괜찮고 난이도가 그래도 괜찮고 일단 문제수 작은 게 커요. 문제수가 엄청 커요. 그래서 요 난이도랑 똑같더라도 문제수가 적고 시험 보는 사람이 적어요. 토익은 다 보죠. 토익은 대학생들 다 보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 다 영어를 잘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익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때 보면은 내가 700점 나온 것도 600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GTF는 안 그래요. GTF는 안 그래요. 진짜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영어 좀 부족하면 GTF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영어를 무조건 끝내놓고 세무사 시험을 하자. 병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합격 기준 1차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과락이 없어야 되고 평균 60점. 영어 과목은 그냥 증명서로 제출하고 대체해요. 근데 나머지 과목이 평균 60점, 이제 과목당 40점. 근데 2차 시험도 똑같은 기준이 있는데 요 위에 기준으로 적용된 적이 단 한 번 없어요, 역사상. 이 아래쪽의 기준이 적용돼요. 이 아래쪽 기준 뭐냐면 그냥 700명 뽑잖아요, 지금 700명. 1등부터 700명까지 줄 세우기예요. 그냥 1등부터 700명까지 그냥 앞에 성적 순으로 들어가는 게 2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1등, 2등만 나오고 그만큼 등수는 안 나오는데 평균이 2차는 점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평균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시험 높으면 되게 좋아요. 나중에 합격해서 세무원 뽑을 때 2차 성적 증명서를 내서 그걸 많이 봐요, 실제로. 저도 엄청 높았어요. 저는 한 10등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10등 정도. 죄송해요. 이제 자랑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험 채점 결과 보시면 세법학이랑 회계학이 과락률이 엄청 높죠. 세법학 회계학 과락률이 높아요. 나머지 지금 재정합 보세요. 40점 밑으로 떨어진 사람이 17%. 그 다음에 뭐 행소법 20%, 그 다음 나머지 20% 미만대죠. 근데 세법학 회계학계로는 일단 40점 못 넘은 사람이 10명이면 한 6명이 못 넘는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높죠. 아, 이 회계학 세법이 진짜 좀 어려운 과목이나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진짜 오랫동안 정립해야겠구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좀 어려우니까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제 경험을 좀 얘기해 드리면 특히 1차에서는 이 회계학 개론이 어려운 게 저는 상법이랑 봤어요. 저희 때는 행소법 선생님들이 아예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이렇게 봤는데 상법이 그 애는 제일 쉬웠어요. 역대급으로. 역사상 제일 쉬운 애였어요. 뭐야 이거 정답이 막 보여요. 막 그냥 막 뛰어 올라요 정답이. 그래서 시험장에서 진짜 한 15분 만에 다 풀고 92.5가 나왔어요. 세 개는 심지어 찍은 거였어요. 진짜 푼 거는 다 맞았었어요. 근데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역대급 쉬웠어요. 역대급 쉬웠어요. 근데 회계학 뭐는 역대급 어려웠어요. 역대급 어려웠어요. 그래서 상법이 이제 15분 쏟았으면 80분 중에서 65분 푸는 거잖아요. 와, 딱 1교시는 원래 제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1교시 딱 됐고 2교시 내가 회원만 40점 넘으면 합격하겠다라는 이제 시험장에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근데 1번을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2번을 풀었는데 제낀 거예요. 3, 4, 5번 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단 땀이 막 삐질삐질 나면서 시간 막 체크하게 되고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문제도 못 푼 거예요. 그래서 원가로 넘어갔어요. 재무회계 풀다가. 이제 1번부터 25번이 재무고 26번부터 40번이 원가예요. 원가로 넘어갔는데 원가도 어려운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진짜 이거 과락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한 푼 게 한 15개 풀었나? 15개 풀었는데 이제 한 5분 남았대요. 거의 망했어요. 진짜 이거 진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OMR 마킹 해야 되잖아. 5분 남았으니까. 그럼 원래 이제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원래 이게 40문제를 못 풀어요. 보통 잘하면 27개 이상 풀어요. 잘하는 사람이. 정말 잘한다 30개 이상 푸는 거예요. 정말 잘한다. 보통 1차생이면 25개 풀면 잘한 거예요. 15개를 원래 찍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시험 제도 자체가 되게 웃겨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제끼게 하는 그런 제도에서 저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근데 어쨌든 현행 세법은, 현행 제도는 그래요. 40문제를 절대 못 풀 수 없고 정말 잘하면 30문제 푸는 시험이에요.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한 15개에서 한 16개 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찍으려고 봤는데 이제 한 번으로 뭘 밀지 생각을 미리 해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면은 말리는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봤죠. 이렇게 구멍구멍 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멍구멍. 그래서 이제 한 번으로 거의 20문제 가량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4번을 미기로 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3, 4를 믿게 되죠. 3, 4. 4번이 난 무조건 4번 딱 밀려고 봤는데 4번이 이미 너무 많은 거예요. 초조하죠. 왜냐면 시험이라는 게 1, 2, 3, 4, 5가 골고루 있어요. 진짜. 딱 8개 있는 건 아니지만 1번이 뭐 7개면 2번이 9개, 3번이 8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진짜. 이런 식으로. 딱 8개도 없고. 근데 이미 4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망했다. 이건 진짜 망했다. 꽈락 나겠다. 떨어지겠다. 엄청 고민했어요. 5분 동안 시험 문제나 풀고 4번 찍을지 다른 거 찍을지만 고민했어요. 근데 소신을 밀고 갔어요. 그래. 사람 한 번 믿기로 한 거. 4번 가야지. 4번이 너무 많았어요. 4번, 다 4번이야. 그래서 딱 이제 딱 채점했죠. 재정아, 잘 나왔어요. 한 80점. 세법, 나 잘했어요. 막 75점.
뭐 상법 92.5 회계학 덜덜덜 막 비가 줄줄 그래요. 막 벌써 딱 채점하는데 제가 푼 4번은 다 틀렸어요. 찍은 4번이 다 맞았어요. 찍은 4번 한 번으로 빈 4번이 다 맞았어요. 소신을 가져야 돼. 소신을. 사람이 소신을 골고루 나요. 골고루. 이런 느낌이에요. 시험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과락률이 높은 과목을 잘 포기 안 하시고 잘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의 구성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1년 커리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1차 시험에 이러한 법률이 나와요. 그래서 국징조처 국조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 한 4달 전, 3달 전에 모든 학원이 무료 특강을 열어요. 왜냐하면 8문제가 나오지만 보시면 2차에 없죠. 그리고 8문제가 양이 굉장히 적어요. 시험 직전에 정리해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와 양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힘을 쏟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 문제가 쉽고 양이 적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기서 점수를 확보해야 되지만 넓게 2차까지 합격하는 시험에서는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다가 이제 질문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국지법 왜 안 해요? 이렇게 질문 많이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무료로 특강으로 정리해요. 국기법 4문제도 2차에 20점은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좀 대세의 비중이 적다예요. 따라서 막판에 해도 이거랑 같이 요 12문제는 무료 특강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무료 특강 정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국세기본법이 되는 거예요. 2차에 그래도 20점이 출제되니까. 그래서 국세기본법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시험 제도상 이렇게 하는 거지,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요거예요. 국세기본법.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요 부가세나 소득세, 법인세 하면서도 국세기본법 내용이 좀 스무스하게 들어가서 나올 거예요. 이거는 요 부가세의 공통적인 사항을 둔 거예요. 이러한 세법의 공통적인 사항을 둔 거예요. 그리고 요 부소법이 세무사 시험의 꽃이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부소법을. 일단 요 3가지 법 합쳐보세요. 28문제 등장해요. 40문제. 이거 일단 다 맞추면 고득점 합격이에요. 고득점 합격. 근데 1차뿐만 아니라 지금 2차 보세요. 계산형이라 그랬죠. 세법 계산형. 100점 나와요. 100점. 이거 부소법으로만 100점이 나는 거예요. 특히 법인세 보세요. 50점 나요. 50점. 법인세 버리면 2차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 버린다고 했죠.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많이 나오고 쉬운 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부가세 실무에선 어려워요. 이론 시험 공부할 땐 쉬워요. 부가세 빨리 정립해야겠죠. 그 다음에 법인세도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소법 100점 나오고, 심지어 그 논수령 시험이라는 거 있죠. 논수령 시험. 부가세 35점, 소득세 30점, 법인세 30점으로 연결돼요. 1차부터 잘 해놔야 벙찌지 않고 2차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거의 부소법만 계속 하는 거예요. 부소법만 계속해서. 이게 해도 까먹고 거의 휘발성 높은 최정점을 달할 거예요. 내 머리가 좀 이상한가? 모두가 그 생각을 해요. 세법 수험생이라면 모두가 그 생각 한번 해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좀 속된 말로 빠간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다음날 왜 까먹지? 막 이런 생각했는데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부서법만 1년 하더라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심지어 너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서법 열심히 하시고, 얘는 마지막에 딱 암기하고 2차에 안 나오니까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이 실무에서도 거의 안 쓰여요. 그런 이제 시험 제도다, 세법이. 그래서 부소법을 정말 마스터하고, 부소법 중에 한 법을 버리면 큰일 나고, 이제 시험 특성상 사실 다 하고 싶죠. 이상은 완벽히 100점 맞고 싶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법인세에서 좀 내가 안 맞거나 어려운 걸 2차 해야지. 좀 소득세에서 좀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2차 해야지. 요 정도는 다 하는 거예요, 합격생도. 그런 건 되는 건데, 나 법인세 안 맞아요. 제끼고. 나 소득세가 안 맞아요. 제끼고. 이런 큰일 나는 시험이에요. 이런 큰일 나는 거. 그 세법에서 어려운 걸 제낄 수는 있어요. 그 방향성도 잘 잡으셔야 돼요. 다 하고 싶지만 다 안 됐을 땐 최우선으로 이런 건 제껴도 된다. 그래서 저한테 따로 또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좀 이해 안 되는데 제껴도 돼요? 하세요. 2차 때 하세요. 아니면 이거 좀 진짜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법 시험 꼭 제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에 맞춰서 공부를 잘 짜야 돼요, 방향을. 그래서 어떻게 좀 커리큘럼을 짜냐면, 먼저 주말반 수험생들은 시간이 좀 적죠. 그래서 입문 강의 일단 무료로 드릴 거예요. 입문 강의 무료로 드릴 테니까 태어나서 세법 처음 듣는다. 그 입문 강의 웬만하면 들으세요. 저기서 제가 개념 설명이랑 용어 위주로 설명해요. 처음에 세법 용어 굉장히 생소해요. 갑자기 그냥 입금, 송금, 뭐 경정청구 뭐 그런 단어가 그냥 막 튀어나오는데 생소하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기본반때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문반때 그런 거 좀 많이 설명하니까 세법 내가 처음 든 다음에 인문 강의 들으세요. 무료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전공이나 다른 시험에서 좀 세법 공부 해봤다. 그래서 기본 용어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인문 강의 필수적으로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바로 기본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근데 기본 강의는 정말 중요해요. 저게 1차, 2차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차 뭐 다 들어가 있지 않지만 1차, 2차의 기본이 되는 강의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본 강의. 그래서 만약에 기본 강의 한 번 들어 이해 안 되면 기본 강의 한 번 더 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1차 합격할 때까지만 거의 강의를 한 4-5번 들었어요. 3번만. 그런 시험이에요. 이게 강의 한 번 듣고 나 이제 됐다. 내가 공부해야지. 이런 시험 제도 자체가 또 아니에요. 강의 모두가 여러 번 듣고 합격했으니까 강의 다시 듣는 거에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뭐 이렇게 자괴감을 드실 필요가 전혀 없는 시험이에요. 강의 여러 번 듣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최소한 2-3번은 들으셔야 돼요. 최소 2-3번은. 그래서 또 복습 강의로도 들어가니까 그 실강 때에서 이해 안 됐던 거 다시 막 라디오처럼 듣고 그런 사람들이 빨리 합격해요. 빨리 강의. 그래서 선생님이 막 농담까지 막 기억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합격 빨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객관식반이라고 들어가는데 한 번 듣고 이해 못한다 그랬죠. 객관식반에서 이론 설명 다시 해요. 객관식반에서 이런 요약 강의 한번 또 할 거예요. 대신에 문제를 많이 풀어요. 여기서. 기본반 때도 문제 꽤 풀 거예요. 저는 좀 달라요. 다른 학원은 기본반 때 문제 안 풀어줘요. 근데 그러면 방향성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 바로 풀 거예요. 기출문제 바로 풀면서 이 제도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해야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론 들을 땐 다 알 것 같고 흡사한 것 같지만 문제 풀면 다 틀린단 말이에요. 문제를 빨리빨리 친숙해져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야지 라는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이때는 푸는 거고, 이때는 본격적으로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내 걸로 좀 어느 정도 만드시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 유형화 시키는 거예요. 이 유형일 땐 이렇게 풀고 이 유형일 때 이렇게 풀고 어떤 함정이 있구나. 그게 객관식반이에요. 그래서 기본만 객관식까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여유가 되시면 평일반에 이제 스파르타 강의라고 해서 매일매일 시험 보는 커리가 있어요. 저희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험 봐요. 이거는 주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평일에 매일 시험 보는 거니까. 그래서 여유 되시면 들어오고, 주말반은 요거까지는 꼭 있어요. 주말에는 이게 열려 대신에 실제 시험처럼 10번의 시험이 있어요. 아예 시험 유형, 그 다음에 시험 뭐 특성, 시간, 통제, OMR 체크까지 완전히 똑같이 해요. 완전히. 매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시험 봤어요. 그동안 사람 많았죠. 그래서 거의 한 200명 정도의 수험생이 보기 때문에 꽤 모집단 표본이 크고, 이거는 진짜 전국구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왜냐면 이걸 저희 학원밖에 안 해요. 저희 학원. 다른 학원은 한 번밖에 안 해요. 한 번. 근데 한 번 가지고는 그게 조절이 안 돼요. 내가 운 좋으면 좀 잘 보고 내가 아는 주제하면 잘 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게 표본이 안 돼요. 근데 10번의 시험 보면 대부분 그때 점수 높았다는 사람이 대부분 합격하고 점수 안 좋았다는 조금 부족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 10번 시험을 통해서 마무리 완성을 한다. 그래서 세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이때쯤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이때쯤에. 기타 세법이라고 아까 불리는 거 있죠. 부소법 외의 걸 이제 소음계에서 기타 세법으로 좀 불려요. 그거를 좀 이때 정리하고, 주로 이때까지는 부소법만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그것만 충분해요. 28문제. 그리고 이제 공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거는 모든 고시 시험에 통용된 내용이에요. 모든. 진짜 뭐 변호사건, 회계사건, 세무사건, 공무원 시험, 이거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깨우치셔야 돼요. 생각보다 수험생이 이 중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막 그냥 학원에 모의고사를 풀던 문제를 많이 안 풀건 문제를 외우건 그런 식의 안 좋은 공부 습관으로 에너지를 쏟지만 뭔가 자기 공부가 안 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기출문제는 그 시험의 지도예요. 이건 나침판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옆 동네인 회계사 시험이랑은 거의 유사하지만 그래도 좀 달라요. 공무원 시험, 공무원에도 세법 있고 관세사에도 세법 있고 세법 시험이 뭐 전산 세무도 있고 많죠. 각각의 기출문제 보시면 똑같은 세법을 배우지만 완전히 출제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유형을 파악하려면 세무사 기출문제를 정말 달달달달 보시되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시면. 왜냐면 매년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또 있긴 해요. 근데 그건 극소수고 한 진짜 10문제 이하고 30문제는 기존 기출문제에서 조금 응용돼서 바뀌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응용력을 기르는 힘이 없지만 그 지도적으로 뭘 공부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는 응용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가 이렇게 응용이 됐고 앞으로는 이렇게 응용되겠구나. 그런 고득점 합격이고 그게 단기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시험 끝날 때까지 1, 2차건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아셔서 어느 정도 보셔야 되냐면 15년도에 이 주제가 나왔었는데 17년도에 이렇게 응용이 됐었구나. 그 정도로 수험생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잖아요. 이 노랑이 보잖아요. 이 노랑이의 기출문제가 따로 있지. 책의 이론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론에 1차에 오답형으로 나왔던 게 나는 보여야 돼요. 아, 이게 19년도에 이게 오답으로 이게 나왔었지. 이런 식으로 보여야 돼, 책이. 그리고 기출문제 볼 땐 이 책의 내용이 보여야 돼요, 반대로. 아, 책에는 여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밑에 내용은 또 이게 있었구나. 그 상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상태 딱 한 줄로 정리하면. 그러면 1차는 무조건 고득점 합격이에요. 그래서 이론과 기출문제를 계속 하나화시켜서 병행하는 과정이 1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출문제 절대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도처럼 활용해서 공부를 뭘 해야 되고 뭐가 많이 나오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거 10년에 한 번 나오는 주제예요. 그거 막 팔 필요는 없겠죠. 10년에 한 번 나오니까. 근데 10년에 매일매일 나와요. 매번 나오는 주제예요. 어려워도 해야겠죠. 그런 방향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요성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바로 기출문제 이제 풀이도 같이 풀이할 거예요. 기본반부터.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별 공부 학습법인데 세법의 양이 진짜 엄청 많아요. 그냥 무한 이 정도의 양이라고 친다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와요. 매년 나오는 주제.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주제 개정세법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 이거 잘해요. 나 이거 마스터한 것 같아요. 마스터 안 하는데 마스터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꽂혀요. 갑자기. 오우씨. 오 이거 새로운데 처음 봤어. 오씨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가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올해 장수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만 잘 보더라도 합격을 하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거 됐다? 추가적으로 하는 건데 공부하다 보면 이게 좀 새로워서 좀 재밌단 말이에요. 이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로. 그 방향성을 잡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답이 다 어디 나와 있냐면 다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절대로 새로운 거를 후순위로 가야 되고 차근차근 살을 붙여서 정립해야 돼요. 먼저 기초 토성을 잡고 살을 붙이는 공부로 가야 되는데 한 방에 또 많은 걸 하려고 그래요. 수험생이 많은 거. 선생님 이거 설명 왜 안 해주셨어요? 지금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마무리에 정리해도 되고 2차 해도 충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단계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한 번에 많이 쏘는 것보다. 뭐죠? 불났어요? 그 다음에 장기 기울기와 공부학습법인데 이건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과목은 또 그 각자 선생님들이 전문적이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세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잘 공감이 안 됐을 텐데 공부하면 이해를 많이 될 거예요. 정말 다음날 까먹는다는 걸. 그럼 다음날 또 봐야 돼요. 근데 또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그냥 외워야겠다. 그리고 외울 때 그럼 주로 뭐 쓰죠? 앞글자 딴단 말이에요. 주로 앞글자 따요. 나중에 앞글자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뭐 앞글자인지도 몰라요. 그런 지경에 이르러요. 분명히. 앞글자는 최극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특히 세법 공부에서는. 정말 논리가 없는 세법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 나는 이게 안 해요. 진짜 했는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에나 쓸 수 있어요. 그 대세의 공부 방법이 앞글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법은 정말 큰일 나요. 절대 그런 공부만 지향하시면 안 돼요. 일단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사례나 말해준 거를 많이 들어서 그 아예 스토리텔링으로 마치 영화의 스토리처럼 기억을 하신 다음에 딱 이 중요한 취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제도를 딱 하려면 일단 취지가 떠올라야 돼요. 왜 생겼을까? 계속 이런 의문점을 당겨야 돼요. 왜 생겼을까? 근데 또 이걸 또 악용해서 왜를 끝없이 가서 1950년도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수업 시간 딱 설명해준 취지까지만 알면 합격할 수 있다요. 그 방향성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왜라는 물음을 많이 던져야 돼요. 세법은. 그래서 취지로서 기억을 해야지 처음엔 그게 정립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많이 몇 달을 안 봐도 기억에 남는 그 공부 방법이 세법은 취지예요. 취지와 결론을 도출해서 가야지 결론만 외우려고 하고 앞글자 따면 그냥 한 달 안에 똑 까먹고 공부해도 똑 까먹고 지쳐서 이제 포기하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고시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좀 어떤 회계사나 뭐 관세사나 간평사 같은 고시 시험은 항상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정말 중요해요. 진짜 이 세무사 시험을 어떻게 합격해요?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그냥 반복이에요. 진짜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 공부에서는 회독이라 그래요. 회독.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맞다 1회독 했다 그러죠. 그 다음 두 번째면 2회독 했다 그러죠. 그래서
몇 회독했는지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사람마다 회독의 기준이 다르고 나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만 발췌독으로 보시기 때문에 회독의 개념이 무너지긴 해요. 무뎌지긴 해요. 무뎌지긴. 근데 어쨌든 처음에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세법은 2회독이 1회독이에요. 그 말은 1회독은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 세법 1회독이 왜 어렵냐? 처음 배울 때 갑자기 뒤에 내용이 막 침투해서 있어요. 처음이랑 뒤에 연관성이 너무 높은 과목이에요. 재무회계나 뭐 재정학도 그런 경우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덜 해요. 예를 들어 재무회계에서 5장을 내가 뭐 이해 못했어요. 6장은 이해될 수 있어요. 근데 세법은 그 유기성이 너무 높아요. 처음에 갑자기 뒤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다 설명하면 이거는 진짜 1년 내내 세법 수업만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이해 안 돼도 밀고 넘어가야 돼. 일단 1회독은. 그 세법 1회독이 가장 힘들고 가장 이탈률이 많아요. 근데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해 안 돼도 일단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다시 2회독 때 보면 이래서 선생님이 말했었구나. 이게 왜 여기 써져 있구나. 그런 퍼즐 조각에 맞춰지면서 재미를 찾고 이제 세법을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법 진짜 공부는 2회독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 내가 똑같은 강의를 두 번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새롭게 느껴져요. 이상하게. 처음에는 안 들렸거든요. 안 들렸거든요. 근데 진짜 어느 순간 들리면서 뭔가 조각조각에 맞춰지다 느낌이 드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걸 잘 버티셔야 돼요. 세법 1회독을 진짜 잘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회독을 통해서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내가 머릿속에 주입하는 거고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풀면 맞췄어요. 나 잘했다. 이제 마스터. 이제 시험장 가야지. 아니에요. 다음날 까먹어요. 최소 기출문제 5번은 풀어야 돼요. 한 문제를 최소 5번은 풀어야 돼요. 그리고 보기 지문 있죠. 1, 2, 3, 4, 5. 내가 2번 정답에서 맞췄어요. 맞춘 게 아니에요. 객관식 공부 이게 아니라 1, 2, 3, 4, 5를 다 알아야 돼요. 1, 2, 3, 4, 5가 이게 5였어요. X로 나왔을 때 알아야 되고 이게 X였어요. 5로 나왔을 때 다 알아야 돼요. 정답을 맞추는 거는 무의미한 공부예요. 무의미한 공부. 결국 1, 2, 3, 4에 보기. 나중에는 모르는 거에 형광펜 치던지 저는 이렇게 점을 찍었었어요. 점. 와 이거 4번 봐도 모르겠다. 시험 직전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양을 줄여나가고 내 거를 아는 거를 점점 살을 붙여서 합격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가. 그래서 회독을 통해서 정립이 되는 과정이니까 처음 1회독을 좀 잘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OT가 끝나서 이제 잠시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본격적인 좀 수업을 시작할게요.